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미지의 서울, 미지가 갖고 있던 많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경구와의 연애는 사실 오해였죠. 미지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호수도 다 알고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래 역시 경구와 미지의 사이가 장난이었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자기의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지는 공부 잘하는 미래에게 다가가는 지윤에게 상처가 됐지만 정작 지윤은 미지와 친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만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미래 역시 미지의 삶을 살아보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찰나의 표정 하나 말 하나에 상대를 평가하게 되지만 틀리기가 쉽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건 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일 수 있는 거죠. 호수는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 이미 마치 돌을 터득한 사람 같죠. 이미 미지와 경고의 사이가 가짜라는 걸 알았음에도 호수는 침묵을 했습니다. 호수는 곤란한 질문 하나 정도는 누구나 다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안 물어보는 게 속이는 거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연히 뭐 좀 알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둘만의 사정을 또 모르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래가 미지인 걸 알게 됐을 때도 왜 미지가 미래 노릇을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지켜보죠. 다그치지 않습니다. 미지가 그런 호수를 좋아합니다. 떠 있는지도 몰랐지만 내내 따라오는 달처럼 그저 묵묵히 따라오는 바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바보라고 하죠. 그런 바보라서 미지는 호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호수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주도적이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키며 상대를 따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멀리서도 항상 존재하면서 비추는 존재죠. 호수가 미지에게 말없이 헌신하고 그녀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 그걸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묵묵히 기다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거나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죠. 호수가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또 경쟁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와 감정을 존중한다는 뜻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지는 건 호수는 원래 이렇게 성격 자체가 성숙했던 걸까라는 질문이죠. 호수는 나이에 비해서 무척이나 성숙해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떠 있는지도 몰랐지만 내내 따라오는 달 같은 바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요구나 욕심을 가지지 않고 늘 미지 곁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소심해서 그런 걸까요? 다쳐서 자기 비하가 심해서 피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왜 호수가 미지를 그토록 좋아했던 걸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가 왜 그토록 호수를 좋아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에도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고3 때 미지와 호수는 두 손봉 등반을 합니다. 호수는 아픈 몸 때문에 등반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살면서 이딴 산 하나도 못 오를 바엔 살고 싶지가 않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정상에 오르게 된 건 호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미지 때문이라고 하죠. 호수에겐 늘 조심하고 살아야 했던 자신의 문이 자신의 아마 몸이었을 겁니다. 마치 미지가 절망과 우울증으로 도저히 방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픈 몸 안에 갇힌 게 호수죠. 미지를 보면 미지는 방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감옥을 나오지 못하죠. 자신으로 인해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때 미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호수 때문이었죠. 이딴 산 하나도 못 오를 바엔 살고 싶지가 않아서라고 했던 그때 호수의 말이 용기가 됐습니다. 이딴 방문 하나 열지 못한다면 살고 싶지가 않다는 똑같은 용기를 내면서 극적으로 미지가 자신의 방문, 자신의 감옥을 열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먼저 받은 사람은 호수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상처가 비슷합니다. 호수가 불구의 몸이 됐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돌아오던 차 안이었죠.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호수가 사고를 당한 건 중학교 2학년 죽은 친엄마를 추모하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죠. 그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죽고 자신 역시 불구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아버지와 대화가 아주 의미 깊습니다. 중2 호수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던 걸로 보이죠. 바깥만 보고 있습니다. 고개 안 아프냐고 하고 대꾸도 안 하니까 이따 엄마한테 다 이른다고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때 호수는 어느 엄마라고 하죠. 퉁명스럽습니다. 어느 엄마라고 하는 걸 보면 이때 이미 호수 아빠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지금의 교감과 함께
재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죠. 어린 호수는 죽은 엄마를 여전히 잊지를 못하고 있고 그 엄마를 뒤로하고 새 엄마를 맞이한 아빠를 미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호수 아빠는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괴롭게 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을 지게 만드는 순간이 너한테도 분명히 올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고가 그때 발생이 되죠. 아빠에게 들은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사실 문장이 금방 납득이 되는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아빠는 아들이 성장하며 마주하게 되는 사랑과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복잡성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죠. 문장은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런 의미죠. 살다 보면 결국 옆에 있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순간, 괴롭게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지게 만드는 순간이 너한테도 분명히 온다는 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죠.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게 만든다는 건 결국 연인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구든 그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책임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걸 지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죠. 아마도 그건 뒤에 나오는 문장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말 때문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임 같은 게 아니라는 말, 이게 뭘까요? 관계라고 하는 건 누가 뭐 더 잘했고 누가 더 많이 희생했고 누가 상처를 줬고 누가 먼저 사과했는지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찾게 되죠. 아빠와 어린 호수와의 관계도 그랬거든요. 아빠가 새엄마를 선택해 죽은 친엄마를 배신했다거나 아빠를 잃은 것처럼 보여서 호수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 같죠.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면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참았는가,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사랑 속에서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비난하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듯이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향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지게 될 무언가를 함께 짊어지는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이야기는 살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상대가 떠날까봐 두렵기도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사랑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참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사랑은 지고 이기는 게임 같은 게 아니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함께 감당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을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호수가 떠 있는지도 몰랐지만 내내 따라오는 달처럼 그저 묵묵히 따라오는 동행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미지가 호수에게서 발견을 했던 거죠.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했던 아버지의 이 말은 마치 호수를 위한 유언처럼 보이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순간은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내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 아버지가 미리 호수가 갖게 될지 모르는 죄책감을 다독여 준 겁니다. 누구나 불안하게 때로는 밉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게 되는,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기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누가 상처를 줬는가를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미지와 할머니입니다. 미지 역시 호수처럼 죄책감이 있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죽음의 근처까지 갔고 아픕니다. 할머니는 그런 미지를 한없이 끌어안아주며 네 잘못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미지를 힘껏 끌어안아주죠. 호수의 아버지가 했던 얘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호수와 미지도 비슷해 보이죠. 호수는 죄책감 속에 자신이 병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대로 늘 피해 의식 속에 갇혀 살았죠.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모두가 산을 다 내려갈 때도 혼자 남아서 호수를 기다려준 사람이 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죠. 그게 호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산에 못 오를 바엔 살고 싶지 않았던 그 호수의 감옥, 그 감옥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준 사람이 바로 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더우니 운동복도 벗으라고 했을 때 자신의 화상 입은 팔을 늘 감췄던 그 운동복을 벗고 기꺼이 세상에 자신의 그 트라우마, 화상 입은 팔을 드러내기도 했죠. 호수의 감옥, 그 감옥을 그렇게 처음 열어줬던 게 바로
미지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미지 역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의 감옥문을 열어줬던 호수를 기억하면서 이깟 문 하나 열지 못한다면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감옥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미지와 호수는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줬던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계속해서 18.5도와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